광고의 특징을 보면은요, 그 12운성에서 묘를 깔고 있으면서 이것이 토기운일 때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6개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, 부인이 남편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남자가 무능력하다거나 제 역할을 못한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광고의 특징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팔자가 좀 세다고 볼 수 있죠.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자의 일생에서 남자 운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은 여자의 팔자가 세다,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광고라는 것은 부인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봐야죠. 팔자가 세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,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고인 여자들을 보면 남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하고 또 사이가 안 좋겠죠. 그리고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러니까 남편도 무시하면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? 아, 저 여자가 대차구나, 이런 대찬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. 처음에는 우리가 콩깍지가 꼈다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 밑에 광고에 해당이 되는, 그러니까 12운생에서 묘에 해당이 되는 이 일주들을 보면 어때요? 남자에 해당하는 게 땅속에 묻힌 거잖아요. 그렇죠? 이 토기운에 해당하는 거 그 안에 남자운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남편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. 묻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금방 그 남자에 대한 애정이 식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금방 실증을 내는 거죠. 그러면 이 남편이 이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떠냐?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. 그러니까 이성적인 관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. 물론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대한 관심은 다 강하죠. 강한데 이렇게 광고에 해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안 보이니까, 땅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금방 실증을 내고, 남편에 대해서 실증을 내면 이제 곧바로 다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라는 것이 창고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실속을 차린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뭐 사람들 뭐 술값 다 내주고 뭐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되고, 또 술값을 내줬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내줬으니까 다음에 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실속을 다 차리는 스타일이고, 저축 심리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당연하죠. 지지에 창고를 깔고 있으니까 그 창고에다가 돈을 채우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에 묘를 놓을 경우 재물로는 유리한데요, 이성으로는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우선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지가 비경겁제에 해당이 된다. 이런 분들은 형제 관계가 좀 소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찍부터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 뭐가 없다? 정이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식상운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잖아요. 그런데 지지가 이제 식상운에 해당이 되는 경우, 이럴 경우에는 자식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여러 자식 중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는 경우, 만약 요즘엔 나봤자 1명이나 2명 낳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잘 안 맞는다고 봐야죠.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들 보더라도 그 형제들을 보면 그때는 보통 한 4명, 5명 그 이상으로 낳거든요.
지금 60년대나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보면은요, 그 형제분들을 보면 4, 5남매는 기본이에요. 그리고 뭐 7남매, 8남매, 제 주변에는 10남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 자식 중에 뭐 유산하거나 낙태하거나 뭐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다. 이런 것이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겠죠. 대부분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이 그렇죠.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잘 되겠어요? 그 중에 한 명은 속을 썩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식상을 깔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한두 명 날 경우에는 이런 것이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자식을 나타내잖아요. 그런데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 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? 일단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.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. 내가 죽었으니까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이고 이 지지에 이렇게 묘가 깔려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식신상가론이라는 것이 감성계를 나타내잖아요. 그런데 감성계가 닫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지가 재성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부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돈을 창고에 쌓아뒀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많겠죠.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철을 나타내잖아요. 그러니까 처덕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성운을 이제 지지에 깔고 있을 경우에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남자운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이것이 의외로 범법자들이 많다고 합니다. 범법자들.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관성운을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성운이 자식을 나타내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나타내요.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나를 제어하는 심리적인 억제력, 규율, 규칙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관성운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사람이 좀 반듯하고 절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땅속에 묻힌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를 제어하는 관성의 기능이 작용을 못하니까 범법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것 하나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구성이 안 좋고 그 사람의 그 가정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좋을 때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고아로 자랐다든가 아니면은 일주는 지지에 이제 관성을 깔고 있는데 그리고 12운성 묘에 해당이 되는데 뭐 충이 많다든가 삼형살에 있다든가 대운이 안 좋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때 범법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종교인들도 많다고 합니다. 지금 간성을 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. 그 지지에 이제 화개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.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묘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요. 지지에 화개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사고계 생각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학문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땅속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고집이 상당히 강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것이 또 그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인성을 나타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뭐 인격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고집이 매우 강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배움의 과정이 어렵다. 그러니까 이런 걸 학난이라고 하죠.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뭐 등록금을 내기 어렵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육친적인 관점에서 어머니를 나타내니까
어머니와의 인연도 나쁜 경우가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지지의 12운성에서 묘를 깔고 있는 경우, 이것을 이제 다시 공부를 했는데요. 결론을 내리자면 지지의 묘를 놓을 경우에는 재물운은 유리하나 이성운은 불리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성운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